자, 임대차 효력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공지사항, 내일은 학개론이고 수요일날 민법입니다. 수요일 민법, 그 다음에 목요일날 공시법, 금요일날 중개사법입니다. 수요일 민법이에요. 내일은 학개론, 수요일날 민법. 수요일날 민법 가져오셔야 됩니다. 28일 뭐 보고 상황 보고 진도 나가면 하고, 진도 못 나가면 하고, 이제 아니면 휴강 할까 싶고요. 맨 마지막이니까. 자, 3번에 임대차 효력가입니다. 효력가는 권리와 의무야. 권리와 의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세를 놓는 사람이 이제 임대인, 세 들어오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는,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으로 봐서는 의무, 즉 채무고, 이쪽이 이렇게 반대되는 거죠. 이쪽의 의무는 권리, 또 이쪽의 권리는 이쪽의 의무가 됩니다. 채권, 채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이쪽이 권리다 그러면 이쪽이 의무 똑같아요. 권리, 의무. 자, 1번에 차임 지급 청구권. 이쪽에서는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임차인 봐서는 차임 지급 의무죠. 차임 지급 의무. 자, 그 640조입니다. 이기연체 기억해야 돼요. 차임연체와 해지.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기. 자,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471쪽이요. 471. 자, 몇 기 연체요? 2기 연체입니다. 예. 자, 왜 2기라 그러냐면, 이 차임은, 자, 출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연세일 수도 있어요. 만약 출세라면 2번이죠. 또 이 2번이라는 뜻이죠. 월세라면 2달, 연세라면 2년치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입니다. 2기 연체. 그래서 출세라면 2주, 월세라면 2개월, 연세라면 2년치죠. 2기 연체한 때는 임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옆에 하나 적어보죠. 예외. 상가입니다.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연체예요.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2기 연체인데 상가 건물은 3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밑에 64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소유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도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기 연체. 2기 연체는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월세로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월세로 100만 원. 월세로 100만 원. 근데 이 을이 2월 달에 자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러면 1기 연체했죠. 그다음 3월 달에 다 안 내고 100만 원 중에서 반만 냈어요. 50만 원. 그럼 아직 2기 연체 안 된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한 달치 하고 또 한 20만 원 안 냈어요. 그럼 아직까지 3기 안 된 겁니다. 2기 안 됐어요. 또 5월 달에 한 10 안 냈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5만 원 안 내도 아직까지 2기 연체 안 된 거죠. 합해가지고 총 200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내고 3월 달에 안 냈어. 4월 달에 내고 5월 달에 내고 6월 달에 반만 냈어요. 아직 연체 안 됐죠. 7월 달에 30, 이것도 연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2기 차임액은 연속해서 2기가 아닙니다. 또 연체 누적액이 2기분에 달하면 해지하면 누적액 따지는 거예요. 딱 횟수가 2번이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리 이번에 차임 정감 청구권. 옆에 적으세요. 이것도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무조건 형성권을 외워야 됩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자, 제목이 차임 정감 청구권. 무조건 정감이란 말이 나오면 형성권이에요. 정감 청구권. 정감 청구권. 자, 읽어보면 623조.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정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곧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니까 임대인, 임차인 둘 다야 장래에 대해서 차임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액 감액을 줄인 말이죠. 자, 그럼 임대인은 정액 청구하겠죠. 정액 올려라. 임차인은 감액 청구하겠죠. 감액.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정액 감액이 돼요. 근데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었어요. 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근데 갑이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갑이 을한테, 임차인한테 일방적으로 자 100만 원인데 110만 원 올린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겠죠. 얼토당토안하게 갑이 을에게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린다. 한 10배 올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올린다. 그 이제 2월 1일 날 을에게 딱 도달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올라간다. 이게 형성권이야. 그럼 어린이 너무 손해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이 소송합니다. 자, 소송. 자, 소송을 해가지고 자,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가다 보니까 한 3년 됐어요. 3년 지나가지고 3년 지나서 한 5월 1일 날 자, 소송이 확정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120만 원 올려라 라고 확정됩니다. 그럼 요때 확정됐는데 요때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소급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올려라 라고 해서 3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2월 1일부터 12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성권입니다. 소급한다, 소급.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차임 정감 청구의 형성권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갑니다. 임대인이 법 628조 2에서 장래에 대해서 차임 정액을 청구했을 때, 자, 110만 원 정액 청구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줄 거세요. 만약에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소급합니다. 정액 청구자 표시한 때 동그라미 소급하여.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소급이야. 소급하여 120만 원으로 혈액이 생기는 것이 다 잘라주고 이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런데 소송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12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시가 아니라 정액 청구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이거죠. 3년 전 2월 1일부터 120만 원의 이행기가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와서 2번으로 옵니다. 임대인의 의무 가장 중요해요. 임대인의 의무는 많이 출제합니다. 임대인 의무는 1.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 623조를 워낙 많이 냅니다. 자, 임대인도 완전하게 이행해 줘야죠. 자, 임대인 의무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자, 줄거 나가세요.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용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계속 잘 용익을 시킬 이걸 적극적 의무라 그래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터졌다. 임대인이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비용은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적극적 의무니까. 보일러 터지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거 다 임대인이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 그게 623조입니다.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 유지를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것도 이제 자 계약법이니까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약으로 임차인한테 너가 부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동그라미 1번에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입니다. 목적물 인도해 줘야죠. 그래야 임차인이 들어와 살잖아요. 근데 조심할 게, 자, 인테리어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보죠. 임대인으로서 그 목적물이, 자, 줄고 나간다. 통상이야, 보통. 통상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만 고쳐주면 돼요. 잘라주고 임차인에 줄 것에요. 특별한 용도를 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거야. 특별한 용도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줄 의무는 없다. 통상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문제는 다음 2번 수선 의무도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건 수선해 줄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판례. 자, 조금 전에 했죠.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근데 수선 의무를 임차인한테 부담시켜도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동그라미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가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문제 조심해야 돼. 그러나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통상이야. 통상 생길 수 있는, 조심해야 됩니다.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줄거세요.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거, 대규모 수선은 안 돼요. 대규모 수선은 당연히 임대인 해줘야죠. 대규모 뒤에 나옵니다. 자, 그냥 읽어나가죠. 그냥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본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원의 교체 등과 같은 줄거리예요.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업무를 부담합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집값에 7, 80% 수선한다. 이거는 아예 너무 큰 거잖아. 이거는 특약으로도 항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자, 3번 더 조심하고 3번. 자, 통상 임대차 자, 아파트 얘기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해 주거나 도난 방지한 등 보험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짧게 안전 배려나 도난 방지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쉽게 해서 아파트 세놨어요. 아파트 세놨는데 임차인이 거기서 뭐 한 5층에서 이불 열다가 떨어졌어요. 죽었어. 임대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임대인은 안전 배려 의무는 없어요. 도난 방지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잘라주세요. 그러나 여관은 달라요. 여관은 그러나 조심해야 돼. 반대 그러나 숙박업은 그냥 읽어나간다.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하루 이틀 임대차 계약으로 숙박업자는 자 이제 줄거세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줄거세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험을 부담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안전 배려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관과 같은 일시 임대차에서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되게 보면 숙박시설 같은 데는 자 2층 같은 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밀기 안 돼 있고 땡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못 떨어지게 하려고 못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해놔. 이게 안전 배려 의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아파트 문 열잖아요. 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는 안전 배려 의무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떨어져 죽었다. 임대인 책임 안 져요. 근데 숙박업소에서 잘못해가 떨어져 죽었어요. 숙박업소 책임집니다.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에요. 그런 점을 조심하고
다음 3번. 방해 제거해 줄 의무죠. 방해 제거해 줄 의무. 만약에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면 임대인이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상환 비용 상환 의무. 조금 전에 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부담합니다. 자, 당연히 3번 중요.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임대인에게 물건이나 권리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집니다. 자, 3번 임차인의 권리 중요 표시하세요. 자, 임차인의 권리도 많이 나와 이제. 1번이 가장 기본이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죠. 용익채권입니다. 용익채권.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줄것에 용법으로 사용해야 돼.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아파트 빌려가지고 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용법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거꾸로 위반행위 정지, 술 장사하지 말라,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중요 표시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우리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그러잖아.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채무자에 대한 권리니까 대항력이 없죠. 자,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원칙은 이거죠. 원칙은 갑이 세 들어갔어. 임대인. 을이 세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자, 월세, 월차임 만약에 100만 원으로 임대차 들어갔어요. 자, 기간은 우리가 한 5년 정했다고 하죠. 기간을 5년 정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기간 지나기 전에 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3년 남았잖아. 3년 남았는데 집을 팔았다는 거죠. 병한테 판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사이는 임대인, 임차인.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제3자한테 집을 팔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어요.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른이 이제 자, 집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럼 병이 와가지고 야, 너 뭐야? 너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죠. 왜? 어른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채권입니다. 자,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른 쫓겨나가지고 갑한테 보증금 받아야 돼요. 근데 갑이 이제 파산당했어요. 파산당했다면 못 받는 거지 뭐. 그럼 어른이 이제 저 서울역 지하철로 가서 노숙자 돼야 돼. 이게 채권입니다. 엄청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주 나와요. 자, 가보죠. 원칙 먼저 기억하고, 이 원칙은 대항력 없어요. 임차권은 동그라미 채권이므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여기 병에게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병이라고 넣죠. 양수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양수인이야. 양수인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그 대항력 있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자, 줄거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다음 동그라미 3번. 건물, 자, 등기 앞에다 소유권, 건물 소유권 등기는 토지 임차권. 2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예외.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갖추면 등기된 임차권. 자, 621조 갑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제1항. 부동산 임차권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여기 포인트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자, 이 집이나 땅에 임대를 놓았어,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저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하면 되는데, 자, 반대 약정은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거의 임차권 등기가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안 되니까 대항력을 못 갖춰요. 근데 만약에 갑이 그래 좋다 임차권 등기 해줄게 라고 해서 둘이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대항력 갖춰요. 만약에 2월 1일 날 임차권자 을이라고 등기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번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자, 여기 이제 물권하고 차이죠. 물권에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잖아. 이거는 사용 수익 물권인데 이거는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야. 성립 요건이고 이거는 임차권은 등기 안 해서 성립은 했어요. 성립했는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요건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물권은 성립 요건이고 186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하면 이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근데 자,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임차권을 성립은 했어요. 그러나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은 없고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거의 안 해줘요. 임대인이. 그래서 잘 등기를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온 게 거기 622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사실은. 자, 제목에 건물 등기 앞에 소유권, 건물 소유권 등기 있는 그 차지권이 토지 임차권 줄임말이야. 차지,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제1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을지라도 그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소유권 등기한 때는 제3자 병에게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되거나 후패도 멸실하고 같은 말이야. 썩어서 없어지는 게 후패예요. 멸실 또는 후패 썩어서 없어진 때도 전항의 대항력을 잃는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은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는 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얘기예요. 갑이 토지, 땅주인, 이 땅을 임대로서 토지 임대인. 을이 이제 땅을 빌렸다는 거죠.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됩니다. 토지 임차인. 요걸 이제 줄이면 차지권이라 그러죠. 토지 임차권이란 참 한자입니다, 이거. 차지권. 현재도 민법 조문은 이렇게 한자로 돼 있어요. 차지권. 토지를 임차한 권리죠. 자, 그럼 둘이는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토지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건물을 지니까 을이 이제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신축했으니 건물 소유자죠. 근데 을이 이제 이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2월 1일 날 건물 소유권 등기, 정확하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등기를 또 하니까 2월 1일 날 토지 임차권 요건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남들이 보니까 등기 볼 때 보니까 땅은 갑이 소유자라고 돼 있고 이 사람 소유자죠. 건물은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을이 땅 사용권이 있겠구나 하는 걸 추측이 된다는 거죠. 추측이 되니까 이 사람은 토지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이 등기한 때부터 2월 1일부터 토지 임차권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지권 등기를 안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 등기한 때부터는 차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한 5월 달에 건물이 멸실됐어요. 아니면 후패 썩어서 멸실된 거죠. 그럼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없어지면 남들이 이 차지권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도 당연히 소멸한다. 상식이고. 자, 그런 점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가볼까요? 아, 거기 우리 교과서에 빠졌는데 2개 더 적으세요. 지금 동그라미 3 있죠?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치우고 그냥 1, 이걸 2, 그 다음 그 옆에 빈칸에 3, 4 적죠. 3. 그 대항력 갖추는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1. 등기된 임차권. 자, 건물 소유권 등기한 토지 임차권. 그럼 3이 이제 특별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거는 대항력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때 주민등록 하면 이건 다음날이야. 다음날. 만약에 주민등록을 2월 2일 했다면 요거는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춥니다. 정확하게 0시죠. 다음날 새벽 0시. 4번 상인법. 상인법은 요건 똑같죠. 인도를 받고 요거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 요건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대항력까지. 요거는 이제 다음날이에요. 등기가 아니니까. 요거는 등기니까 그 날짜고 그날 등기한 날이고 요거는 등기가 아니니까 다음날이고. 주임법은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한 다음날. 상인법은 인도 더하기 사업자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취득이에요. 요거는 뭐 한 다음 주쯤 하겠네요. 아, 수요일 날 할 수 있겠네요. 수요일 날 요건 하겠네. 수요일 날. 그렇게 같이 적어 놓고, 그러면 대항력 갖추는 겁니다. 대항력 갖추는 게 4개, 여기 민법에 2개, 특별법인 주임법, 상인법에서 2개, 4가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가 아직 안 풀리나? 아직 안 풀리는 문제네. 풀리겠다. 보죠. 예제 2번. 예제는 32의 문제입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바로 요거네요. 요거. 땅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 건물 신축했다. 틀린 것은.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갑이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죠. 남의 물건도 유효하게 임대 놓을 수 있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조금 전에 본 거죠. 621조.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621조 조금 전에 했어요. 2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했죠. 건물에 등기했으니까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하면 임대차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임차권이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조금 전에 했던 622조 바로 이겁니다. 이 임차인이 이 위에 건물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있다. 답이 3. 아직까지 안 해온 사람은 아직 문제 안 풀릴 거예요. 답이 3번. 4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한 경우는, 이건 아직 안 배웠네요. 현존한 경우는 을은 1차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의 차임 연칙 이익이 나왔네요.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하죠. 특이하게 없는 한 값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이 3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이제 3번 비용 상환 청구권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좀 중요 표시하세요. 보기 3번 임대차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 중요 표시하고,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서 양가로 4번 토지 임차인의, 토지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의 매년 나옵니다. 중요. 오히려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하나 더 481조 금연에 5번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 세 가지 중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어떨 때는 세 문제 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 많고요. 한두 문제 꼭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1번 비용상환 청구권, 2번 지상물 청구권, 3번 부속물 청구권 반드시 외워야 돼. 일단 비용은 조금 전에 했지만 요거는 일단 임의 규정이에요. 요거는 비용이 두 가지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필요비 즉시 상환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돼야 돼.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우선하죠. 특약으로 포기 가능합니다. 포기나 면제 가능하다는 거죠. 포기나 면제. 요 두 가지 요건 형성권이야. 자, 보세요. 토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라 그래.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요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야. 요건 청구권이고, 청구권이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형성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형성권이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요거 반대죠. 포기 안 돼요. 특약으로 포기가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 요거는 자, 저기 매매 계약이 성립,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하니까 자,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요거는 유치권이죠. 요거는 유치권.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가보죠. 항상 비용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 요거는 땅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럼 비용부터 한번 가보죠. 자, 비용 옵니다. 626조 앞으로 오세요. 476페이지.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읽어보겠어요. 626조 제1항이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보존 비용이 필요비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 즉시 그가 필요비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줄거세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그것도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하나의 임차인이 자 줄었죠. 지출한 금액 줄이면 지출액 이라는 또는이야. 또는 그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해야 됩니다. 유익비는 지출한 액수하고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합니다. 자,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에 동그라미 치세요. 허여할 수 있다. 한두 달 유예시켜줄 때 있다는 거죠. 허여하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유치권 X. 자, 한 개씩 가보죠. 1.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적시입니다. 필요비는 예컨대 보일러 터진 거예요. 보일러 터지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주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고쳤어요. 50만 원 들었다. 50만 원 적시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여부나 가액 증가 현존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출 적시입니다. 지출한 적시 임대인에게 보일러값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필요비는 임대인이 고쳐줄 비용이니까 임차인이 적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치자마자 적시 상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보다는 오른쪽 유익비가 잘 나와요. 유익비는 선택이니까 자,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동그라미 1번 잘 기억해야 돼. 임차인은 유익비는 자,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것도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돼.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의 선택은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유익비 개념이에요. 자, 3번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이제 객관적 가치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입니다. 자, 그런 객관적 가치가 증가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줄 거보죠. 간판 설치비는 이 사람은 장사할 설치비지 객관적 가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라 할 수가 없다. 왜? 간판 값은 못 받습니다. 자, 3번의 행사기간이 짧아 6개월이에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똑같아요. 그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이야. 목적물 반환받은 날, 즉 명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 채찍기는 짧죠? 자,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해요. 4번 유치권 성립. 자, 필요비나 유익비는 그 물건의 관련성,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못 받았어요. 비용 채권 돈 못 받으면 딱 점유하면 유치권을 갖습니다. 자, 다만 만약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해주면 아직 3, 4개월 남았으니까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5번 임의 규정 조심하고 임의 규정. 1번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유효해요. 나 비용 안 받겠다.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 동그라미 3번이 자주 나왔던 거. 이게 포기 특약이에요. 동그라미 3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정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자, 그냥 읽어보죠.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은 유효하므로 또 맨 밑에 까만 색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맨 밑에 6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줄거세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근데 우리 여관 같은 데죠. 여관 임대차에도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자, 다음 4번 답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가죠. 요거는 2차야, 2차. 1차가 아니고. 자,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인데, 갑이 토지 세놓은 사람, 임대인. 을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 을이 땅을 빌렸어, 이제 갑한테. 빌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을은 땅은 빌렸지만 건물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또 나무 심었다. 나무 소유자죠. 수목 소유자죠. 또는 여기다 염전을 만들었다. 염전. 또 염전 소유자죠. 또 아니면 여기다가 목장을 만들었다. 목장 소유자죠. 이건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건물, 수목, 염전, 목장 만들려면 이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지상물이라 그래요. 땅 위에 있는 물건. 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지상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 한 20년 정했다고 하죠.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이 지상물은 자기 소유물이잖아. 자기가 철거에 가야 돼요. 철거에 가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인 손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자, 기간이 만료됩니다. 존속 기간 만료됩니다. 자, 1차로. 자, 1차로 계약점 갱신해 달라고 계약갱신을 청구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요거는 청구권이야. 청구권의 뜻은 일방적 효력이 발생이 아닙니다. 청구하면 계약점 갱신해 달라 그러면 갑이 갱신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갱신해 주면 되는데 갱신 안 해줘.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법조문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갱신을 거절하는 거죠. 그럼 갱신을 거절하면 이제 갑이 이제 이거 철거해 가야 돼요. 손해 보니까 이제 2차라는 거야. 그럼 1차로 갱신 청구에다 거절당하니까 2차로 그렇다면 이 지상물을 사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이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니까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가 딱 을의 갑에게 도달되면 매매가 성립해요. 매매가 이쪽은 거절이 안 돼. 형성권이니까 매매가 딱 성립해. 지상물에 가격은 얼마냐? 시가입니다. 시가. 매수 청구 시가가 만 이 5억이다. 5억에 매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갑은 이 5억을 지급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이게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매는 동시이행관계. 갑이 이제 돈 5억이 있으면 이걸 사면 돼요. 5억이 없다. 그러면 5억이 없다. 살 돈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계약 갱신을 강요하고 있는 게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이 엄청 이제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차로 한다는 거야. 자, 거기 이제 방가로 1번 내려오세요. 방가로 1번. 토지 임차인과 토지 전차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만 인정돼. 건물은 안 돼요. 토지 임차인, 토지 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자, 원칙적으로 먼저 1차로, 먼저 살짝 1차로 갱신 청구를 먼저 한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임대인을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이 2차로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조금 이제 법이 어렵지만 보세요. 643조 밑에 283조로 갑니다. 그걸 준용하니까 지상권자를 토지 임차인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자, 제1항 보세요. 지상권을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인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등 지상물이 현존한 때입니다. 현재 존재한 때는 토지 임차인인 토지 임차인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2차야. 2차 지상권 설정자를 토지 임대인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토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를 토지 임차인으로 바꾼다.
토지임 차이는 상당한 가액, 즉 시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법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자 밑에 2번 내려옵니다. 주체와 상대방. 자 주체는 당연히 토지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땅 주인이죠. 땅 주인. 자 동그라미 1번 줄 거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은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지상 물건을 파는 거니까. 자 따라서 조심해야 돼. 임차인 을이라고 놓고 을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자 겁니다. 을이 이 건물을 예컨대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야, 건물 소유자는 병이야.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제 을은 지상을 매청구를 못합니다.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을 매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주체는 물건 소유자인 임차인이어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땅 주인 갑입니다.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갑이야. 임대인 갑. 갑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아까 잠깐 했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 갖추고 있었다면. 자, 그겁니다. 다만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요하는 등 동그라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다. 뭘 갖추고 있었으니까 대항력. 자 오른쪽 갑니다. 3.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물 중에 표시하세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니까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그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물 행정관청에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줄이면 무허가 건물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자, 또 그냥 읽어보죠. 특히 다음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아요.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매도 청구 용건이 아니다. 또 지상물은 반드시 자 줄고 나간다.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임대인의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건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2번도 찾아 나옵니다. 2번 자 여기요 땅이 이게 이제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이 있는데 자 일부는 제3자 병 소유고 자 일부는 임대인 갑 소유고 일부는 임차인 을 소유야. 그러면 조심해야 돼.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임대인한테 사라고 청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임대인 소유가 돼야죠. 그리고 이 건물은 임차인 소유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땅 전부가 아니라 여기 등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등기할 수 있어야 돼. 임차지에 있는 건물 중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남의 땅, 자기 땅 위에 있는 건물 이건 안 돼요. 또 제3자 땅에 있는 건물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임대인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 있어야 돼. 자 가보죠. 2번 워낙 자주 냈으니까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외에 빌린 땅 외에 임차인을 또는 제3자 병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심표 줄거세요. 임차지 빌린 땅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그것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도 청구가 허용이 된다. 가로 열고 전원합의체라고 되어 있죠. 전합입니다. 자, 이쪽입니다. 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임차지상에 있는 부분 중 이것도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니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돼야 돼. 자기 땅 위에 있는 거 제3자 땅에는 이쪽은 안 됩니다. 자, 2번 중요하고 그 다음 3번에 자, 여기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당연히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고 팔 때 건저당이 있어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상 건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매도 청구가 허용된다. 자, 4번 방가로 4 행사와 거주한 땡땡 적어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도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말로써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2번 안 되는 거. 자, 자, 잘못한 경우는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지되면 안 돼요. 자, 2번 중요.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몇 기겠어요? 2기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기가 해지된 경우는 지상물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는 지상물 매도 청구를 못해요. 자, 동그라미 5번 조심할게. 1차로 계약 갱신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가 이게 거절이 당했을 때 2차로 지상물 매도 청구했어요. 근데 이번 예외적으로 1차 갱신 청구 안 하고 막바로 1차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해지 통고 당했을 때 얘기죠. 해지 통고 당하면 이미 해지가 됐으니까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즉시 매도 청구합니다. 자, 그게 또 3번 얘기예요. 3번. 자, 다만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죠. 않은 탓으로 임대인의 동그라미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1차 필요 없어요. 계약 갱신 청구 의무 불문하고 즉 갱신 청구하지 않고 1차로 지상물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점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에 기간 해지하는 필요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행사의 효과 형성권이야.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가 성립해.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그냥 매도 청구한다가 도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시가로 매매가 되죠. 지상물에 대해서 청구당 시가에 의하여 매매계가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시가입니다. 시가 5억이면 5억. 그럼 동그라미 2번 동시이행관계죠.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한 후에는 임대인인 땅 소유자, 대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수대금 5억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에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자, 7번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다. 현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약정은 무효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죠. 예제.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Y 건물, 이 지상물이죠?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무허가 건물도 특약이 없는 한 갑의 지상을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2번 중요. 갑의 차임연체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안 되죠? 갑은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 3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했죠. 그러면 이거는 2차가 아니라 적시죠. 해지 통고하면 갑은 적시 지상을 매청권 행사할 수가 있다. 4번.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갑은 제3자 병을 상대로도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갑이 Y 건물에 건저당을 설정한 경우 건저당이 있어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 맞아 가겠습니다. 건물이나 공작물 있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부속물 매도청권. 자, 부속물의 대표적인 하나 적으세요.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건물입니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갑이 건물 임대인, 을이 건물 임차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자, 여기 창고를 지어가지고 부속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부속시킨 물건이죠.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은 이제 을이 부속시키니까 이거는 을의 소유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자, 을이 이제 이 창고 사라 하는 걸 부속물 매도청권이라 그래. 자, 이건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속을 시켜야 돼. 부속시킬 것. 또는 두 가지, 또는 두 번째는 아예 갑이 부속시킨 물건은 을이 산 경우예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요 두 가지만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시가, 가격은 당연히 시가죠. 시가가 1,000,000원이다. 그러면 1,000,000원으로 이 사람이 매도인 되는 거고 매수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이겠죠. 또 강의 규정. 자, 밑에 주체 옵니다. 1. 주체. 동그라미 1번. 부속물 매수청구는 줄거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하고 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아까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야. 즉 요거죠.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는 인정 안 됩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부속물 소유자인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임차권하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조심. 일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한두 시간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한두 시간 만에 부속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 빵가루 2번. 부속물의 개념입니다. 항상 이 물자가 나오면 독립돼야 됩니다. 독립.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부속물은 독립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잖아. 자, 이 부속물은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자, 따라서 건물 자체를 수선 비용은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요.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는 정개축 부분은 요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이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딱 부속된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해야 돼요. 독립물만 부속물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부속물 개념이 나와요. 자, 부속물이라 하면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줄거세요.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된다.
건물의 구성물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다. 잘라줘서요. 대표적인 애가 창고, 엘리베이터 이런 게 부속물입니다. 자, 뒤에 안 되는 거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이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이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할 수는 없다. 부속물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자, 3번 외워야 되겠죠? 요거 두 가지. 자,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한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 얻은 부속물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3번에 이제 행사. 자, 1번 기억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종료된 때만 합니다. 다음 3번 조심. 자, 채무불이행일 때는 못해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예컨대 차임 이기 연체 등으로 해지된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다음 효력은 형성권 1.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매매가 성립해요. 가격은 시가입니다. 시가. 자,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포기특약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포기특약은 무효다. 자, 밑에 예제 문제법입니다. 이렇게 29회 때 나왔어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조건 매수 청구권 그러면 형성권이에요. 자, 1번 임차인의 지위와 절대로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야.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2번 임차 목적물의 자 구성 부분은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됐죠.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부속물은 두 가지 요건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하나죠.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해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자, 이건 뭡니까? 포기죠. 그죠? 포기.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를 하기로 약정했죠? 포기한 거죠? 포기가 유효한 때는 임차인은 비용 포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포기된 거죠? 부정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된 거예요. 자, 답이 5.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6번. 일부 멸실 등과 자 감액 청구권 해지권. 그것도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오늘 형성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형성권은 이게 이제 반대말이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항상 공부할 때 청구권이 훨씬 많고 형성권은 몇 개 안 돼요. 한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외워야 돼. 청구권은 이건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만이 동의, 쉽게 협력, 성락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한다 그러면 나 싫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이게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형성권은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강력하죠. 상대방이 거절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거를 꼭 형성권 꼭 외워. 이건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 포기가 안 돼요.
자, 그게 또, 감액 청구도 형성권, 해지권도 형성권이야. 자, 627조.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방 한 칸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자, 태풍으로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줄거 나가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에요. 차임 감액한다. 그럼 감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방이 4칸인데 월 차임이 40만 원이었어요. 월 차임 40만 원. 근데 태풍으로 자, 태풍으로 방 2칸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한 칸이 태풍으로 불가항력으로 떠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이제 2칸 남았으니까 월세 20만 원으로 깎는다. 그러면 딱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20만 원으로 감액된 거예요. 이게 형성권입니다. 감이 못하겠다, 못한다는 거죠. 20만 원으로 감액 청구가 있다. 형성권.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이 임차인이 집 식구가 한 10명이야. 집 식구가 10명이에요. 근데 원래 방 4칸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태풍으로 방이 3칸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떠내려가 버렸어. 방 한 칸 가지고 10명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2항. 전항의 경우 일부 멸실된 경우 그 찬존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한 2부만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4번. 임차인의 의무. 가장 중요한 게 1. 월세 줘야죠. 차임 지급 의무. 제목만 기억하세요. 차임 지급 의무. 자, 동그라미 2번에 차임 지급 시기는 후급이 원칙이며 나중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633조. 차임은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는 매월 말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후급이 원칙이야. 또 기타 토지는 자, 대지가 아닌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같이 후급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성급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임차물 보관 의무는 자, 임차인은 자, 자기 물건을 지금 살고 있어. 남의 물건이 살고 있어요? 남의 물건이죠. 항상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선관주의험으로 보관해 줘야 돼요. 자기 거보다 더 잘 관리하라는 거야. 이 선관주의험, 이걸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당합니다. 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줄여서 선관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선관주의로 보관해 줘야 됩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동그라미 2번에 그 통지해줄 의무야. 통지해줄 의무. 634조 보죠.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죠. 자, 3번 624조도 자주 나와요.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 못합니다. 거절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625조는 조심.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에 의하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에 의하는 경우에 예컨대 새벽 한 2시에 와가지고 보일러 고쳐준다 그러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없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임차물 반환 의무하고 부속물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죠. 자, 동그라미 1.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해 줘야죠. 원상회복해 줄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다면 이를 부속물 철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4번 조심. 4번 여러 사람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는 연대 동그라미 치세요.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채무자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집에 임차인이 2명이에요. A, B 2명이다. 부부가 공동 임차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는 연대 채무자입니다. 요즘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채무자. 연대 채무란 뜻은 이거예요. 월세가 만약에 40만 원이다. 40만 원.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20만 원 주고 부인이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에도 자, 갑이 남편이 주든 부인이 주든 40만 원씩 주는 걸 연대 채무라 그래. 다 줘야 됩니다. 다 주고 이제 한 사람이 다 줬으니까 한 사람 안 줘도 돼요. 2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4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걸 연대 채무라. 누구 보호하려고? 임대인 보호입니다. 공동임차는 연대 채무예요. 만약에 소송 들어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갑이 A 피고 B 피고를 했어. 그럼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40만 원 지급하라. 판결문 2개잖아, 이제 갑은. 판결문 2개 가지고 얘한테 40만 원 받아도 되고 남편한테 부인한테 받아 두 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게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채무자는 전액 다 지급 채무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화요일 날 개론하고 수요일 날 요 임대차하고 특별법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개론, 모레 수요일 날 민법입니다. 또 모레 뵙기로 하고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